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A 매치와 그다음에 네이션스 2769님 마지막 별풍선 날이죠. 100개 마지막 날 감사합니다. KPK님도 감사드리고 마지막 날인데 오늘 경기 수도 많아요. 경기 수도 많은데 가져가고 싶은 경기도 많다. 뭐 그 말이 듣슨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이 제 기준에서 많아 보인다.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했어. 루마니아를 주력으로 갈지 북마케를 중원에 갈지. 당연히 동기부여는 루마니아가 동기부여도 있고 반대 보스니아는 없잖아. 뭐 제가 말한 대로 보스니아 어제 로테 돌려서 로테. 근데 그래도 루마니아가 요새 골을 잘 못 넣고 경기 보면 답답해가지고 쟤네가 로테 돌려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동기부여가 뭐 뛰어나다고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어제 대승을 거두라고. 반대로 북마케도니아는 뭐 시작하자마자 한 십몇 분 돼가고 퇴장당하고 그때부터 이제 뭐지 했다. 근데도 뭐 경기력은 밀리지 않았어요. 10대 11로 싸웠는데 이거 갑자기 퇴장을 첫 당해갖고 그게 좀 아쉽네요. 아쉽고. 그리고 어제 뭐야 73243님 지브롤터랑 별풍선 붙은 그 100개 감사합니다. 조지아였나 북아일랜드였나 걔네는 뭐 한 골 처먹힌 게 레전드긴 하더라고. 아무튼 여러모로 좀 아쉽네요. 나머지 뭐 이탈리아 언더, 뭐 핀란드 풀 이런 것도 들어오고 뭐 밑에 적어들었다는 뭐 독일 오버 이런 것도 막 다 들어왔는데 여러모로 아쉬움이 나는데 오늘은 뭐 마지막 불꽃을 태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 한국 대 카메룬. 그뭐 오후 경기는 맞긴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뭐 안 되죠. 뭐 우즈벡 경기 그건 맞았긴 한데 우즈벡은 어제 경기 봤지만 우리나라는 올림픽 대표도 좀 뭐랄까 경기력이 똥이다 똥. 그 우즈베기들이 너무 다혈질인 게 문제긴 하나. 무슨 친선전 경기에서 옐로 카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처음 보네 뭐. 미친놈들이네 그것도. 자, 첫 번째 한국 대 카메룬. 아무튼 뭐 주저리 이게 끝났고. MJW8KR님 별풍선 100개 이 경기 감사합니다. 일단은 한국 뭐 일단은 지난 경기 코스타리카전에서 엄청 끔찍한 경기를 보여주셨죠. 수비가 윤종규를 쓰면서 색다른 부분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크로스에 대한 수비는 거의 제로급이었죠. 그러면서 계속 크로스 올리면서 골 쳐먹히고 오늘은 뭐 정신이 있다면은 쓰지 않겠죠. 바꾸겠죠. 늙었지만 우리 태환이 형님 뭐 이런 태환이 형님 부상 아니지? 뭐 그런 선수들 쓰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경기 자체가 중요하죠. 사실상 이게 코스타리카전도 비기고 그리고 가상의 가나 아니에요. 가상의 가나. 상대 아프리카 팀 상대로도 지고 하면은 이제 진짜 암울하고 지금 난리 부르스. 지금 벤투 입지가 또 안 좋아요. 하도 이제 이강인은 왜 안 쓰냐, 왜 안 쓰냐, 왜 안 쓰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상한 헛소리만 해 제끼고 있고. 아무튼 오늘은 반드시 그거 중립도 아니고 홈에서 하는데 빡 집중을 하고 아무리 친선전이라고 하지만은 이겨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 반대로 이제 카메룬 그러면 카메룬이 전력적인 부분 괜찮으면은 뭐 쉽지 않죠. 아프리카 팀들도 물론 옛날에 비해서 떨어진 건 사실이긴 한데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카메룬이 지금 소집한 거 보면은 베스트가 아니에요.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원래라면 이제 슈퍼모팅 그래도 뭐 미네는 뛰었던 이제 슈퍼모팅이라든지 몽콘디라든지 찌니찌니님 그 다음에 별풍선 90개 안기사라든지 뭐 감사합니다. 네임드급이 내일 이제 표 살 때 없어요. 110개 후원하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찌니쭈느님 저번에도 이제 80개 쏘고 120개 다음에 쏠게요 하고 안 썼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안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냥 해드릴게요. 10개 깎아줄게요. 그냥 오늘 90개 쏘고 내일 110개 안 써도 됩니다. 됐죠? 뭐 최근에 많이 표 많이 후원하신 것 같은데 됐죠? 악질이라고 뭐 악질까지는 아니고 자주 내 표를 샀어. 그래서 내가 깎아줄게요 그냥. 말할 필요 없다. 10개 정도는 깎아줄 수 있어요. 자주 사시면은. 됐죠? 내일 뭐 110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끝나고 월드컵 출상식 있다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경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 지금 끔찍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할까. 이런 애들이 다 소집이 안 됐어요. 안 됐다. 안 겪기 때문에 네임드급 지금 뭐 그래도 뭐 급적으로 뭐 엘라스에 뛰는 애들 뭐 그리스 리그 벨기에 뛰는 애들 뭐 알라스르 꼴잡이 이런 애들 다 뭐 데리고 오긴 했는데 세대 교체 멤버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이 정도 코스타리카는 그래도 나바스 빼고는 웬만한 애들 다 소집됐거든요. 거의 뭐 얘네는 1.5군급이지 1.5군급. 그리고 우즈벡한테도 따였어요. 그리고 우즈벡 지금 경기하고 있더만 누가 이기고 있노? 코스타리카 상대로 이기고 있네요 1대0. 또 우즈벡한테도 2대0을 따여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진짜 이거는 뭐 좀 정신 차리고 잡아줘야 되지 않나. 뭐 완전한 베스트급도 아니기도 하고. 이번기는 뭐 국뽕 한 번 더 할게요. 국뽕 더 하고 해가지고 가봅시다. 한국승.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점 대비는 뭐 지난 경기 보면서 수비가 너무 끔찍해갖고 원래 한국 경기 공시가 한국승이 언더인데 오버 볼게요 오버. 어제 지난 경기 좀 끔찍하더라 수비들이. 자, 그 다음이 두 번째 할게요. 그 어제 자꾸 문의를 했던 이란 대 위즈덤치님 세네갈.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 이 경기 어제 자꾸 왜 안 하냐고 물어보셨던 경기 오늘 경기죠. 오늘 경기. 일단은 이란이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아즈문이라든지 자한바크시라든지 타렘이라든지 얘네가 이제 공격을 이끌어갈 3인방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근데 선발로 뛰지 않았고 다 교체로 나왔어요. 체력이 좀 세이브돼 있는 상태. 그런 부분 괜찮죠. 근데 우루과이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은 경기력이 뭐 압도적이었다 그런 건 아니었죠. 특유의 이제 이란의 그 짠물 버티는 수비로 뭐 버티다가 승리를 가져갔고, 반대로 세네갈은 지금 일정이 좀 타이트하긴 하죠. 이란보다 조금 타이트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멤버적인 부분은 저번에 다 설명했죠. 그 볼리비아랑 할 때 뭐 마네, 디아, 게이에, 사르, 디알로, 뭐 투레, 쿨리발리, 디엥, 지금 아프리카 팀들 중에서 모로코, 그다음에 HWK님 세네갈 별풍선 뭐 100개 이런 애들은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도 뭐 베스트 선수들 베스트를 소집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세네갈이 전력적으로 뭐 이란한테 밀릴 부분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내 그 세네갈 이 아프리카 팀들이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 때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수비적으로 강한 팀들 상대로는 그래도 고전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도 보여줬고,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 때도 맨날 주구장창 언더 막 1.3배바 계속 이런 거 들어왔잖아요. 뭐 이란도 똑같죠. 이란도 지난 우루과이전도 그렇고 쉽사리 세네갈이 뭐 이란 상대로 가두리까지도 못 칠, 가두리 또 못 칠 것 같긴 하다. 아무튼 그런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세네갈이 앞선 자체는 뭐 솔직히 이름 거출난 애들은 뭐 마네밖에 없잖아요. 그 중원이랑 뭐 수비 쪽이만 이름이 좀 더 거출했지.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이 경기 이란이 충분히 잘 버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란 프랜승에 역시나 이 경기도 언더 봐야죠. 언더 보도록 할게요. 뭐 팀적인 부분 생각하면 언더다 오버보다. 두 번째 경기냐고요? 네, 두 번째 경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할게요. 에콰도르 대 일본. 자, 이 경기는 이제 그 뭐 경기장은 말 안 했는데 중립이죠. 이거 독일인가 거서 하죠. 독일. 그래서 뭐 홈발은 당연히 없고 남미 애들은 다 홈에서 안 하잖아요. 일단은 뭐 에콰도르가 지난 이제 사우디전 뭐 우세를 가져갔던 경기인데 골을 박지 못했죠. 그 경기에서도 이제 공격수인 플라타, 그 다음에 미드의 프랑코란 친구들이 부상을 입어서 미정이긴 한데 아마 얘는 나올 것 같고 얘는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미드 쪽 한 명 누수가 있을 수 있고, 일본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뭐 그런 선수들 다 뛰쳐 나올 겁니다. 에카가 사우디 상대로 압도적이긴 했는데 승리를 못 가져갔다는 부분, 반대로 일본은 미국 상대로 아주 우위적인 경기 깔끔하게, 물론 미국도 뭐 플리식도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 부상 뭐 이슈 떠가지고 안 나오고 했긴 한데 그래도 뭐 일본이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그때 좀 비교가 됐지. 우리나라는 코스타리카한테 비겼는데 일본은 2대0으로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고 잡았다는 부분. 근데 그 부분 있죠. 에콰도르가 사우디랑 붙었잖아요. 일본이랑 사우디랑 그때 월드컵 예선 때 하는 거 보면은 비슷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 승리를 가졌던 경기도 있고 아마 요 경기도 고만고만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그래도 사우디보다 일본이 좀 나오니까 좀 더 비등비등하게 갈 가능성도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비등비등하게 간다 생각하면은 뭐 그냥 프랜 주는 놈 찍자. 일본 프랜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 프렌이 에카지. 에카 정신이 나갔네. 에콰도르 프랜스. 그 다음에 이 경기도 마찬가지 언더 볼게요. 비슷하게 생각하면은 뭐 사우디전에서도 그렇게
파헤치지 못하는 거 보면 일본 수비가 사우디보다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에카프렌의 언더. 그리고 남미 애들한테 아시아 애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항상 여러분도 후니송님 별풍선 100개 옛날부터 저보다 이제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많을 건데 항상 남미 애들 만나면 아시아 축구들이 약했어. 여기는 에카프렌의 언더. 일본 선발 전 경기 나온 선수 안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물론 오태 돌려줄 수도 있긴 하겠지. 그러니까 에카프렌 가세요 그러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 에카프렌 가면 되지. 됐죠? 더 좋네. 일본에 지난 경기 나왔던 애들이 뭐 베스트급 아니에요. 안 나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됐지. 1번 프렌을 가시길 바랍니다. 아 그때 나왔던 애들이 뭐 아주 베스트라고 볼 수는 없긴 하. 그냥 좀 섞어서 썼지 뭐. 마에다 이런 애도 뛰쳐나왔잖아. 그냥 뭐 적절히 썼다 뭐 이런 애들. 그것도 말을 안 하긴 한데 뭐 도미아스 빠진 건 아니죠. 아스날에서 뭐 뛰쳐나간다 어쩐다 저쩐다 말이 있긴 한데 뭐 넘어가자. 자 베트남 대 인도. 요 경기는 이제 베트남 홈에서 합니다. 근데 요 경기 자체 뭐예요? 그냥 급 차이가 나잖아. 인도 커리 대 이제 베트남 쌀국수. 근데 우리 항서 형님이 계시고, 그리고 얘네는 뭐 비공식 경기 치렀더만. 베트남이 그 싱가포르인가 상대로 4대 0으로 두드러 패고, 그다음에 1대1로 그 누구고 얘네는 1대1로 그 싱가포르랑 비기지 않았나? 그런 부분 하면은 뭐 짱깨식으로 계산해도 베트남이 낫고, 뭐 이제는 베트남도 인정해줘야 될 때가 왔죠. 왔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랑 일본, 이란, 사우디, 그 다음에 뭐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뭐 우즈벡 이런 애들보단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얘네는 뭐 잡아주겠죠. 그리고 홈의 경기이기도 하고 아무리 친선전이긴 한데 베트남은 또 친선전에 또 뭐 그런 거 없죠. 얄짤 없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베트남 승. 이건 클래스 차이.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캐나다 대 우루과이. 자, 이 경기도 뭐 중립 슬로바키아에서 경기를 합니다. 일단 캐나다 지난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뭐 약간 경기가 잘 풀렸죠. 전반에 두 골 박으면서 초반에 박으면서 무난하게 경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거 안 들어갔으면 좀 버거울 수도 있었다고 봐요. 생각보다 캐나다가 좀 압도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뭐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더라고. 뭐 멤버들이 솔직히 아주 거창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말했지만은 그 조나탄 데이비드 리드에서 공격수지만은 클럽보다 이 국대에서 잘해준다고 제가 강조를 그렇게 했잖아요. 얘도 골 넣었지, 걔도 골 넣었고, 그다음에 뭐 그나마 뭐 알폰소 데이비스 이런 애들 플러스 라리네 뭐 등등등 뭐 그런 애들. 그래서 뭐 전반에 두 골을 잘 박아서 조금 편안하게 경기를 했다 그런 느낌. 반대로 우루과이는 이란 상대로도 베스트, 그러니까 소집된 거 내에서의 베스트는 다 꺼냈죠. 물론 소집이 안 되는 뭐 고딘이라든지 수비의 히메네스, 그다음에 카바니 늙긴 했지만 카바니, 난데스, 고메스 뭐 빠진 상태긴 한데 그래도 소집된 내에서 베스트 썼는데 경기력은 옷에 가져갔지만은 결국에는 뭐 졌다는 거. 그 부분이 좀 걸리죠. 그리고 계속 강조했던 우루과이는 수비형 미드필더 뭐 수비 라인들 좋은데 골을 넣을 인간이 없다. 누네스 그 인간은 진짜 거품기가 너무 많이 껴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경기 자체도 뭐 우루과이가 캐나다 상대로 점유율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과연 골을 잘 박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넣어도 한 골이지 않을까. 그리고 캐나다도 저력이 있는 팀이라서 한 골 정도는 박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 경기 자체도 우루과이가 생각보다 공격이 너무 안 돼서 답답한 경기들, 쉽사리 우루과이 승을 찍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캐나다도 뭐 예전보다 많이 올라온 상태. 여기는 캐나다 프랜승 찍어볼게요. 캐나다가 안진마 사이드로 가볼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저득점 볼게요. 우루과이의 뭐 핵은 역시나 수비 아닙니까? 캐나다가 쉽게 뭐 개뚜드러 패면서 갈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 반대로 우루과이 자체도 뭐 캐나다 상대로 뭐 골 넣을 인간 몇 명 있노 해봤자 뭐 언더 아이가 언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카타르 대 칠레.
요 경기도 뭐 중립 오스트리아에서 합니다. NS 소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NS 소설님 감사드리고 일단 칠레가 그 친선전 경기 하면서 부상자가 또 나왔어요. 이소희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칠레가 아랑기스, 풀가르 둘 다 부상으로 또 빠졌거든요. 지금 없는 살림에 이제 두 명 다 빠져갖고 좀 그게 아쉽긴 하고 칠레 아니 그 모로코 상대로 경기했잖아요. 근데 처발리더라고. 이제 칠레도 한물 가긴 했어요. 뭐 나이도 좀 든 인간들도 많고. 근데 이제 모로코랑 얘네를 비교하기엔 좀 그렇죠. 카타르가 물론 그 캐나다전에서 선제 2골 먹히고 그 뒤에 경기력 자체는 뭐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아 근데 칠레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 그 계속 말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시아 축구들은 대부분 이제 남미한테 너무 약해요. 약한 부분. 근데 칠레가 미드라인도 부상자가 뭐 계속 많긴 뭐 하고 경기를 또 예전 같지 않긴 한데 이 경기는 그냥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 맞출게요. 카타르가 무슨 월드컵 올 전력은 솔직히 긴가 민가 하잖아요. 그냥 개체국 발로 온 것도 있고 알사드, 뭐 알두아 이런 애들 어, 필요 없다. 이 경기는 칠레승 볼게요.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오겠습니다. 오버. 그래도 칠레가 아시아 팀한테는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사우디 대 미국. 요 경기도 이제 중립 스페인에서 하죠. 미국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은 지난 경기에 뭐 풀리식도 안 망고상사님 나왔죠. 별풍선 벤치에도 100개 없었고 근데 감사합니다. 부상이래요 부상. 근데 오늘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오늘은 뭐 뛰쳐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사우디는 이제 에카전에서 버텼죠. 뭐 경기를 주도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버텼죠. 버텼어.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그래도 미국이 좀 더 낫지 않나. 물론 미국이 일본한테 따이고, 뭐, 사우디가 이제 일본 상대로 월드컵 예선 때 비겼던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월드컵 항상 올라가면 샤평님 광탈할 별풍선 100개 1순위이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자국 선수밖에 없고, 얘네는 유로파 이런 애들도 없잖아, 애초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미국이 또 자존심이 있다면은 사우디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물론 일본전 경기가 너무 끔찍하긴 했어요. 슈팅을 때려도 다 바깥으로 나가고 희한한데 뭐 골키퍼 쪽으로 간 게 없으니까 정신을 좀 차리지 않았을까. 그냥 사우디, 카타르 이런 애들 중동 애들은 별로 늪축구 이런 거 아니면 96.12 믿을 수 정삼일님 없다. 요 별풍선 경기는 뭐 100개 미국 승 감사합니다. 볼게요. 그리고 요 경기도 뭐 마찬가지. 미국도 북중미 월드컵 보면은 예선 때 보면은 좀 개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런 애들이야 뭐 골 많이 박지.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애들한테는 쉽게 골 잘 못 박아요. 뭐 스쿼드를 봐도 엄청 빵빵한 스쿼드도 아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언더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브라질 대 튀니지. 이 경기도 뭐 프랑스에서 하죠. 중립 뭐 따로 안 적을게요. 자, 이 경기는 뭐 그거죠. 티니지는 뭐 끼케어 선수들 뭐 아는 선수들 몇 명 없잖아요. 뭐 가장 유명한 선수 하면 카즈리 아닙니까? 카즈리. 예? 카즈리가 가장 유명하고 뭐 스키마르 뭐 그다음에 뭐 덴마크산, 벨기에산 등등등등. 근데 이 경기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브라질이 그거예요. 문제는 그거 로테를 돌려줄 수 있다는 거. 왜냐면은 그 첫 경기 때 다 나왔잖아요. 첫 경기 때 뭐 비니시우스, 뭐 하피냐, 네이마르, 히샬리송, 뭐 카세미루, 뭐 파케타 이런 애들 다 뛰쳐나왔잖아요. 근데 주말에 이제 리그 경기가 있으니까 어차피 뭐 의미도 없고 친선전인데 로테 돌려준다. 그러면 이제 로테 애들이 솔직히 이런 애들보다 경기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게 좀 걸릴 뿐이지. 근데 뭐 그 로테 돌린다고 해도 티니지가 뭐 완전한 베스트로 소집되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네이션스 때 봐도 답도 없었고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경기는 단지 뭐 브라질이 뭐 그거죠. 그 원래 나왔던 애들이 다 안 뛰쳐 나올 수도 있다. 다음에 또 주말 리그도 있으니까 감독이 배려 차원에서 안 썼던 애들 쓴다. 그러면은 경기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브라질승 마인승 오버 봐야죠 뭐 그래도. 됐죠. 뭐 대충 어떤 애들 있나 볼까? 너무 많아갖고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보자. 수비의 브레머, 파비뉴, 안토니, 쿠냐, 호드리고, 뭐 에베르통, 로디, 기마랑이스, 피르미노, 페드로 나쁘진 않네. 말해도 웬만한 팀들의 거의
1군 그 뭐야 주전 전력급이죠. 웬만한 이제 좀 어중간한 팀들 1군 전력급 되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파라과이 대 모로코. 자, 이 경기 파라과이가 그 아랍에미리트랑 친선전 했죠. 진짜 많이 밀어붙였지만 한 골 넣었습니다. 뭐 슈퍼스타 해봐야 뉴캐슬의 뭐 알미론, 뭐 오르티스 메디나 이 정도고. KD 반대로 스비그드님 별풍선 모로코가 100개 이제 감사합니다. 경기력을 좀 보여주네요. 멤버들이 제가 나쁘지 않은데 이래서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아프리카 네이션스 때 똥을 쌌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말을 해드렸는데 보여주네요. 지난 경기에서 그래도 강하다는 거를 또 보여줬고, 물론 칠레 요새 다 빠진 칠레긴 한데 모로코도 뭐 월드컵 준비해야 되고 이제는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멤버는 솔직히 파라과이한테 잽이 안 돼요. 이 파라과이가 모로코한테 잽이 안 되지. 수비수 라인들도 뭐 빵빵하지. 그래도 클럽 내에서 못하지만은 이름값 있는 지예우, 뭐 엔네시리, 헤릿, 뭐 부팔, 암라바트,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요것도 뭐 모로코가 낫지 않을까. 급적인 부분. 헤드그린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근데 요 경기도 마찬가지 그거예요. 지금 친선전은 다 그거예요. 뭔가 이기고 온 팀들은 어차피 친선전이기도 하고 주말에 짠봉님 뭐 별풍선 클럽으로 100개 돌아가서 리그 감사합니다. 경기도 해야 되니까 원래 안 쓰던 애들 있잖아요. 로테 돌리고 이러면 경기력이 어지러울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걸릴 뿐이지. 뭐 당연히 베스트 싸우면은 모로코가 낫죠. 모로코 승리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감동 마음이라서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라인업을 새벽에 보고 갈 수도 없죠. 뭐 어쩌겠노. 이럴 때 이제 A매치 이런 거는 라인업을 보고 가는 게 좋긴 한데 어떻게 다 보고 가노. 갈 수도 없잖아. 마감이 9시 50분인데. 몰타 대 이스라엘. 자, 이 경기는 이제 몰타 홈에서 합니다. 친선전인데 몰타 홈에서 하는데 일단 이거 이슈가 있죠. 이스라엘이 이거는 이미 감독이 말을 했더라고. 지난 경기에 출전했다 몇몇을 제외하겠다. 이거는 감독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이미 확정됐다. 약간 1.5군 로테 돌릴 가능성 매우 크다. 아니면 뭐 안 썼던 애들 다 때려 박을 수도 있고. 뭐 이미 그 승격도 했고 뭐 축하 파티하고 원정에다가 계속 말하지만은 그 원정에다가 뭐 아무 의미 없으면은 다 로테 돌리자. 얘네는 로테 돌릴 건데 근데 그래도 몰타보단 이스라엘 급이 낫지 않나. 그냥 클럽 같은 이제 이스라엘 클럽과 뭐 몰타 얘네 클럽이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급적인 부분은 이스라엘 승 가야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애들이 또 주작 같은 거 좀 냄새 나는 경기들 좀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급적인 부분 이스라엘이 이겨주겠지.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약간 이스라엘 혼자 골 맞겠지. A매치는 역 찍어도 되냐고요? 뭐 역 찍고 싶은 거 있으면 찍으면 되지. 뭐 내가 찍지 말라고 하면은 안 찍을 거 아니잖아요. 자기 말을 믿고 가세요 그냥. A매치는. 자, 그 다음 자메이카다 아르헨티나. 요 경기도 뭐 아르헨티나 배당이 뭐 1.01에다가 핸디값 2핸디잖아요. 지난 경기야 그 온두라스 했나 과테말라 했나 뭔가 경기 해가지고 3대0 되긴 했는데 근데 그레네들보다는 자메이카가 급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뭐 걔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름값 있는 웨스트햄의 안토니오, 베일리, 레이드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나름 뭐 북중미 예선할 때도 미국, 멕시코랑도 약간 비등했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역시나 이 경기도 그거예요. 결국은 주말 경기 때문에 주축을 다 쓸지 지난 경기에 다 뛰쳐나왔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교체로 나오거나 벤치에 있었던 뭐 디마리아라든지 로드리게스, 마르티네스, 코레아, 메갈리스터, 알바레스 등등등 그래도 얘네보단 급이 높긴 한데 END를 극복해주냐 이거잖아요. 선택지는 마인 아니면 햄무인데 그냥 뭐 마인 찍어볼게요. 뭐 햄무로 가실 분은 계셔도 되고 뭐 햄무로 가든가. 언더 요거는 뭐 얘네가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물론 아르헨티나가 또 그거는 있죠. 무패 기록 계속 쓰고 있는 중이라서 이기긴 하겠죠. 이기긴 하겠는데 몇 골을 받고 이길지가 의문이잖아. 마인승을 가든 햄무 가든 여러 알아서 가세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적어볼게요. 그 기준점이 3.5니까 언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경기가 너무 많다. A매치만 해도 12경기째네. 페루 대 엘살바도르. 자, 이 경기 페루가 지난 경기에 막판에 극장골 쳐맞고 졌죠, 멕시코한테. 경기적인 부분은 뭐 밀리지 않았고, 그리고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피지컬에 비해 너무 자메이카 그 약간 우리 흑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덩치는 좋은데 덩치로 모든 걸 하는 거 아니잖아요. 메시 봐도 호리호리하고 키도 작고 하는데 뭐 발재간으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피지컬이 다 좋다고 이기는 거 아니다. 우리 지성팍 형님도 피지컬이 좋지 않았지만은 두 개의 심장 활동량으로 승부했잖아. 엘살바도르 뭐 이 인간들은 이제 제가 그 북중미 월드컵에서 하면서 말했잖아요. 홈이 진짜 강력하다. 무슨 홈에 이 축구장에 철장이 채워져 있는 이 나라는 또 처음 봤다. 홈발에서는 강한데 오늘 홈 아니잖아요. 그 미국에서 중립에서 한다는 부분 집 나가면 별로기도 하고 급적인 부분 페루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뭐 이런 애들보다는 나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지 않나. 물론 얘네가 월드컵 얘네는 못 나가죠. 못 나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런 애들은 이겨줘야 되지 않나. 페루스 뭐 북중미 내에서도 강팀도 아니기도 하고 이거는 지난 경기에 멕시코한테 극장으로 진 것도 있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페루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빵골 예상하고 뭐 페루 혼자 골 박는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북중미 멕시코 할 때도 뭐 크게 밀리지 않았던 거 보면은 엘살바도르는 멕시코한테 뭐 두 번 다 따여버렸죠. 그다음에 13번째 경기 그 나머지 그 뭐고 온두라스랑 과테말라인가 머시기인가 그거는 일단은 뭐 패스하고 아니면 무승부 찍던가. 그다음에 멕시코랑 콜롬비아 그 경기는 그래도 뭐 콜롬비아가 낫죠. 콜롬비아 프랜싱에 뭐 무승부 찍던지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많아갖고 아침 경기까지 다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우크라이나 대 스코틀랜드. 이제 네이션스 갈게. 네이션스 물 한 잔 마시고. 자, 이 경기 오늘은 이제 근데 네이션스를 분석하면서 느낀 건데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없는 팀이 좀 적더라. 어제랑 엊그제 같은 경우는 좀 있는데 그 말이 있어 좀 치열하다는 거죠. 여기죠. 뭐 스코 12점, 우크 10점, 아일랜드 4점, 아르메니아 3점인데 일단 스코틀랜드 보시다시피 비기기만 해도 뭐 승격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이겨야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얘네가 그 22일이었나 맞대결을 했어요. 그때 배트맨 대상 경기가 아니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가 개처발렸죠. 3대 0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뒤져버렸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중립이죠.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폴란드 중립에서 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마이너스고. 근데 오늘 스코틀랜드에 문제가 좀 생겼죠. 우크 같은 경우에도 시도르처 뭐 미드필더 주전 미드필더가 경고 누적으로 이제 결장하긴 하는데 스코틀랜드가 안 그래도 이번 소집 명단에서 수비수 라인들이 부상으로 많이 빠지는데 또 추가로 부상으로 빠지죠. 티어니도 뭐 부상으로 빠지고 그다음 맥토미니 삼선의 맥토미니도 뭐 징계로 빠지고 그다음에 앞선의 공격수 라인들 체아담스라든지 다이크스였나 뭐 아무튼 그 인간도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 미정이고 앞선이 뭐 없어요. 브라운이란 서브 공격수도 빠지고 프레이저 이 정도 남았는데 수비랑 공격 쪽에 얘네가 다 나오면 모르겠는데 없으면은 좀 뭐랄까 쓸 자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 때와 경기력적인 부분이 똑같이 뭐 3대 0을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 뭐 기록지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유효슛 빵개요 빵개. 빵개라 가지고 답답했죠. 그때보단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지금 경기적인 부분 물론 우크라이나가 아르메니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건 사실인데 아르메니아가 뭐 이제 답이 없잖아요. 뭐 그때 말했듯이 아다미안이라든지 뭐 미키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다 안 하면서 좀 주축급 애들 버리면서 경기력 똥으로 가고 근데 그래도 저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스코틀랜드가 지금 봐선 오크보다
실력적으로 좀 더 우위 있다고 생각 들고 거기다 이제 역배니까 정배면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역배니까 그래도 프렌 찍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들은 뭐다? 대부분 언더다. 언더. 얘네가 수비가 뭐 많이 부상을 빠진다고 해도 어차피 이 경기 자체는 한 골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한 골 넣고 지키면은 뭐 되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비기면은 이제 스코틀랜드 올라가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일 아침 경기도 했냐고요? 다 했어요. 아까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14번째 아일랜드 대 조깅마기님 아르메니아.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조객막이니 감사드리고. 자, 이 경기 아일랜드 뭐 비기기만 하면은 강등은 안 당하죠. 반대로 아르메니아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 근데 맞대결에서 1대0으로 아르메니아가 졌죠. 그리고 경기력적인 부분도 원정이었지만 아일랜드가 압도적이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난 경기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못 나왔던 주전 미드필더와 수비수가 복귀를 하지만은 클래스 차이. 그래도 아일랜드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긴 한데 그래도 이기면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아일랜드 승 볼게요. 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 요 경기도 뭐 아일랜드 혼자 골을 박는 사이드, 그리고 아일랜드 자체가 공격력이 좋은 팀은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아일랜드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 스위스 대 체코. 포르투갈 10점, 스페인 8점, 스위스 6점, 그 다음에 체코 4점이죠. 스위스가 추가적으로 결장하는 친구 아칸지 센터백 징계로 빠지고, 그다음에 오물린 뭐 서브키퍼 빠지죠. 존머 있으니까 상관없고, 체코 같은 경우에 양크토 뭐 그대로 결장하는 부분.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센터백 하나 빠진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뭐 동기부여는 이거죠. 스위스 이겨도 어차피 1이 안 되고, 뭐 체코는 강등, 얘도 이제 오늘 지면은 강등이죠. 뭐 약간 위의 경기랑 비슷한 조건. 스위스 뭐 비기기만 해도 강등 안 당한다. 체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 근데 맞대결에선 체코가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체코의 상태가 안 좋다.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메인 스트라이커 국대에 오면은 그래도 좀 했던 시크가 그 클럽 내에서도 못 하고 있고, 그 파트너인 홀로잭도 답이 없고, 레버쿠젠 쌍으로 듀오로 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스위스 뭐 스페인 상대로도 뭐 잡아줬고, 뭐 경기적인 부분도 지금 좀 더 낫고, 홈이라는 부분도 있고, 뭐 그때보다 많이 떨어진 체코 생각하면은 뭐 스위스 쪽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긴 한데 그래도 뭐 체코 하는 꼬라지 보면은, 포르투갈전 하는 거 보면은 스위스한테도 좀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스위스가 그거죠. 약간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들한테 강하긴 하죠. 한 방에 이제 중앙에서 자카라든지 이런 애들이 찔러주는 패스로 한 방에 넣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데, 얘네는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최근에 경기적인 부분 생각해서 스위스 승.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대주. 그다음에 16번째 포르투갈 대 스페인. 자, 이 경기 일단은 날강도가 지난 경기에 그 피 철철 흘리면서 뭐 아프다 했잖아요. 근데 날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네요. 근데 굳이 뭐 선발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출전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르투갈 추가적인 결장, 뭐 기존에 뭐 페페 있고, 그 다음에 게레이로 빠지고, 페레이라 미정인데 나올 것 같긴 하네. 뭐 그냥 기존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기존 결장. 대신에 이제 희소식이라고 하면 칸셀로가 복귀하죠. 복귀하는 부분. 스페인 아마 칸셀로는 선발로 나오겠지. 스페인은 뭐 그대로 결장이고. 요 경기 자체도 포르투갈이 비기기만 하면은 올라가요. 그 위에 그 1위 팀과 이제 대결 그런 거 할 수 있죠. 반대로 스페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 근데 경기적인 부분을 봐도 스페인 여전히 답답해요. 골을 넣을 수 있는 기대감 자체가 앞선에 선수들을 봐도 딱히 없고, 그냥 잘하는 거는 티키타카 형식의 볼 돌리면서 점유율만 많이 가져가는 거 아무 의미 없죠. 점유율 많이 가져간다고 이기는 경기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도 포르투갈이 또 홈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이 감각적인 피지컬적인 부분이 다 올라온 쪽은 포르투갈이지 않나. 스페인은 뭐랄까, 어, 골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없어요. 차라리 포르투갈은 다양성이라도 있지.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친구들 뭐 레아, 뭐 베실바도 있지. 중원에 뭐 부페 있지. 네베스 있지.
조타 있지. 예, 저기는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기대감이 없잖아. 저 경기는 포르투갈 쪽으로 좀 볼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스페인한테 지난 경기에서도 그렇고 비등했던 사이즈 보면은 스페인이 그래도 수비적인 부분 자체가 뭐 약하지 않고 버티는 건 괜찮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스페인 프랑스는 찍을게요 그냥. 원래 포르투갈을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얘네가 그리고 맞붙을 때마다 맨날 무승부만 개던데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가지고 스페인 프랑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 언더. 자 그 다음에 17번째. 어우 이제 지친다 지쳐 너무 경기가 많아가지고 스웨덴 대 슬로베니아. 오늘 경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네이션스가 다 동기부여가 있어갖고 동기부여 없는 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쉽사리 흘러갈 것 같진 않은데 자, 이 경기 이렇게 되고 있죠. 스웨덴 슬로베니아 뭐예요? 역시나 슬로베니아도 그냥 비기만 해도 강등 면하고 스웨덴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가 홈이라는 거. 뭐 입지 조건은 스웨덴이 낮긴 한데 스웨덴도 아까 위에서 스페인처럼 말한 것처럼 골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없어요. 이삭도 그나마 이제 뭐 골 좀 박아줄 수 있는 이삭도 뭐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나머지 앞 뭐 기대할 선수 해봐야 뭐 스반베리 뭐 쿨루셉스키를 뭐 좀 쓰긴 하던데 엘랑가 이런 애들도 뭐 맨유에서도 잘 보여주는 것도 없고 반대로 슬로베니아는 뭐 기존에 크루티치 그나마 좀 유명한 미드 징계로 빠지고 그다음에 오늘 좀 더 악재적인 부분이 스포라르 주점 공격수죠. 이 친구도 징계로 빠지는 부분. 안 그래도 슬로베니아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이소희님 친구들이 별풍선 100개 딱히 감사합니다. 없는데 얘네까지 빠진다. 그러면 더 답답하죠. 그래서 슬로베니아는 막는 건 잘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수호신인 오블락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슈퍼 세이브 선방 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뭐 결론은 뭐예요? 둘 다 골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근데 슬로베니아는 오늘 막기만 하면 된다. 버티는 축구는 또 잘해요. 슬로베니아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 경기는 뭐다? 언더를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 다음에 승패는 급은 스웨덴이긴 한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스웨덴 답답해요. 그냥 슬로 프렌 찍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언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노르웨이 대 세르비아.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 노르웨이는 비기기만 해도 우위를 가져갔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겨야 되죠. 무조건 이겨야지 상대 전적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 얘네는 근데 노르웨이가 뭐 슬로베니아처럼 수비가 탄탄한 팀이 아니잖아요. 뭐 황금 세대 하고 있지만 지난 경기도 졌고 지난 경기에 웨데고르가 출전한다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거 보면은 역시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죠. 나머지들이 다 노답이잖아. 홀란드 골은 넣긴 했는데 슈팅도 몇 개 못 가져갔죠. 그만큼 중원에서의 이 버팀이 약하다는 거. 거기다 이제 세르비아 멤버들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트로비치 진짜 미쳐버리고 있네 이 인간. 리그에서도 미쳐버리고 있는데 국대에서도 3골 받고 미쳐버리네. 대가리 장인. 대가리도 잘 쓰잖아요. 물론 세르비아가 오늘 누수가 있긴 해요. 밀린코 사비치가 추가로 징계로 빠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중원 자원들 생각하면 노르웨이보다 낫고 앞서는 뭐 홀란드 하나잖아요. 솔직히 여기도 미쳐버리는 미트로비치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쪽은 세르비아지 않나. 뭐 원정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역배를 받았죠. 오히려 뭐 프렌을 찍을 수 있는 좋은 부분도 있고 맞대결에서는 세르비아가 밀어붙이고 깝치다가 이제 한 방 쳐맞고 1대1 지긴 했는데 오늘 경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세르비아 프랑스 찍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얘네는 뭐 버티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노르웨이가 수비가 뭐 슬로베니아 뭐 스웨덴 뭐 이런 애들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난타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오버. 그 다음에 19번째 나 경기 많다. 언제 끝나냐. 알바니아 대 아이슬란드. 자, 이 경기
이 경기는 뭐 둘 다 의미가 없어요. 둘 다 의미 없다. 그냥 뭐 알바니아 홈 경기다 이런 느낌. 아이슬란드는 그 베네수엘라랑 했나? 걔네랑 이제 친선 경기에서 극장 PK 놓고 이겼죠. 그런 부분만 있지 의미 없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홈팬들에서 알바니아가 이겨줄 그럴 전력 아주 뭐 아이슬란드보다 더 높은 급이다 이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요거는 뭐 그냥 묻히세요 뭐 묻히고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뭐 프랑스 그다음에 언더 볼게요. 요거 뭐 둘 다 의미가 없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유리한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20번째 그리스 대 북아일랜드. 자, 이 경기는 이미 뭐 그리스는 1위 확정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그러니까 키프로스한테도 따여버리고 쇼를 했죠. 물론 이제 주축 공격수니 뭐 야코마키스 이런 애들 빠지고 뭐 오늘 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고 그다음에 미드필더 뭐 바카세타스란 친구 그다음 오늘 시오피스 주전 수비수도 징계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있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그거는 있죠. 굳이 동기부여 따지라면은 뭐 마지막 홈 경기라는 거. 홈팬들 앞에서 실망을 주고 싶진 않겠죠. 대부분 홈에서 경기하는 인간들은 다 열심히 해요. 그래도 홈팬들이 많으니까. 반대로 북아일랜드 지금 여기에는 아주 살 떨리는 팀들이 남아있죠. 코소보 6점, 북아일 5점, 키프 5점. 아주 치열한 팀. 누군가 한 명은 강등을 당해야 된다는 거. 일단은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소보랑 키프로스 동시간대 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보면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미 1점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비기고 있어도 얘네 코소보 상황에서는 얘는 지금 북아일랜드니까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코소보로 착각했다 방금. 북아일랜드도 지금 경기 보면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 얘보다는 얘가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가 뭐 지고 있다. 그러면 뭐 얘네가 져도 강등 안 당하니까 뭐 비기고 있으면은 얘도 비기면 안 내려가죠. 그리고 키프로스가 만약에 이기고 있다 하면은 북아일랜드도 이겨야지. 예, 이겨야지 된다는 부분. 아무튼 뭐 간 보면서 방어적으로 할 경기예요. 그냥 요약하자면은 간 보면서 굳이 뭐 얘네가 상대 전적에 앞서는데 얘네가 골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달려들어야 되고 골을 못 넣는다. 그럼 얘네도 달려들 필요 없고 슬렁슬렁 할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가 물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팬다는 마인드로 가버릴 수 있겠죠. 맞대결에서 근데 1대0으로 그리스가 승리하긴 했는데 뭐 경기적인 부분이 압도적이지도 않았고 충분히 버틸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기에는 일단은 뭐 언더를 찍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스가 혼자서 뭐 3골 받겠어요. 뭐 얘네가 뭐 한 골 받고 2대1로 이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템포도 빠르게 안 가져가고 죽이면서 천천히 감 보면서 어차피 감독 기에 다 들어오잖아요. 저기 골 넣었다 이러면 바로 이제 갑자기 지시하면서 빨리 이제 달려들어라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는 언더 보고. 그리고 승패는 물론 이제 그리스가 마지막 홈 경기라서 열심히 할 수는 있긴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맞대결 했을 때도 그때는 물론 원정이긴 했는데 뭐 압도적이지도 않았고 그냥 요 경기는 북아일랜드 프랜스 볼게요. 약간 동기부여 없는 애들 막 사고들 잘 치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서 북아일 언더. 그러면 21번째 마지막이죠. 아따 힘들다. 코소보 대 키프로스. 자, 요 경기 일단 코소보 입장에서는 이미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기기만 해도 되죠. 근데 이제 뭐 키프로스 입장에서는 북아일랜드 경기와 상관없이 뭐 최소 비겨줘야 되죠. 왜냐면은 얘네가 지고 있으면은 비기면은 그래도 올라가지. 아니면 또 이겨줘야지. 똑같이 가면은 상대 전적에서 밀려가지고 안 되죠. 아무튼 북아일랜드가 비기거나 지고 있어야지 강등을 면한다. 얘네는 당연히 뭐 이기고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뭐 그런 동기부여. 근데 코소보도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지면은 뭐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맞대결에서도 코소보가 원정에서 2대0 가져갔고 우위 가져갔고 물론 키프로스가 최근 경기 그 그리스전 홈에서 이기긴 했는데 그때 설명했죠. 그리스 불안하다. 그리스 승을 찍을 바에는 언더를 가는 게 맞다. 베스트도 아니었기도 하고 멤버들이. 근데 여기는 뭐 베스트를 나올 거고 그 급적인 부분을 봐도 물론 키프로스라는 이 클럽 리그 빠른 있긴 한데 멤버 이게 하나씩 놓고 보면 여기가 좀 더 거출한 선수들도 많고 여기는 뭐
코스오버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요 경기도 언더 뭐 봐야겠죠. 얘네가 굳이 무리할 필요도 없고. 요 경기는 코스오버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빨리 끝났네 그래도. 그냥 아주 핵심적인 거 그냥 요약 간략간략하게 해갖고 5시 6분이네. 난 6시 다 돼가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무튼 다 해드렸으니까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